안녕하세요 여러분, 군단 한국사의 군단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네, 그동안 사실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도 좀 옮기고. 사실은 이게 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국사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Yes, I love it. 지금 입덕합니다. 네, 12화까지 하고 이제 13화 이제 통일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요. 사실은 이제 통일이 된 시점에서 신라는 고대 국가로서의 발전은 이미 정점을 찍은 단계예요. 그쵸? 이제 더 이상 고대 국가로서의 발전은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게임으로 치면 레벨이 만렙인 상태인데 이제 도대체 뭐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었나 그러면 이미 다 발전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게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 이제 경덕왕 시절에 이제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잖아요. 그쵸? 경주에 있는데 이게 별명이 아기 울음 소리가 난다 해서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그 종이 이제 성덕대왕 신종인데 에밀레 뭐 설화가 있어요. 이제 뭐 애기를 녹여서 만들어서 이제 악의 울음소리가 난다라는 설화도 있는데 뭐 어,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불교 문화권의 이제 국가 불교 중심 국가 이제 종교 이렇게 종교에 좀 의존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아직까지는 이제 성덕대왕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너무 억지로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억지로 나눈다기보다도 이제 고대 국가가 좀 더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제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이집트의 뭐 파라오나 뭐 그렇죠.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 같은 이런 신들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백성을 더 이상 이제 신의 힘을 빌려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시대부터 저는 중세 시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불교 즉 신앙으로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막 신앙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기존에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왕은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학문으로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도 그렇고 이제 뭐 서양도 이제 고대 사회가 끝나면서 철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점차 이제 그런 그런 믿음보다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보다 이제 유교 학문의 가르침으로써 이제 통치 체제가 바뀌어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건데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민족이 아직 융합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융합이 안 됐어. 그래서 융합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상적인 과거 정책이 이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독서 상품가라고 해서 유교 경전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을 높은 관직에 뽑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상품가 말 그대로 독서 책을 읽는 거를 통해서 세 개의 품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뽑는 형식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뭐 시험을 쳐서 시험을 그러니까 뽑고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혈육, 골품제도 이런 신라의 이제 출신 성분이
이제 그런 그 관직의 등급을 나눴다면 이제는 그쵸 이제 학문을 통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학문의 이해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이제 어 나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골품제도의 그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출신 성분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백제랑 고구려의 귀족 출신 때 이제 적당하게 알맞은 골품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신라의 이제 그걸 틀을 닦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수리 제도. 근데 이 상수리 제도가 뭐냐면은 각주의 총주 한 명을 수도 금성의 여러 관청에 보내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한다고 하고 이제 이게 지방세를 통제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는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막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경주에 와서 근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 못 믿으니까 그쵸 볼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너 고구려 평양 촌놈 너 경주 와서 일 좀 해라. 관직 줄게. 몇 년만 좀 서울 너도 이제 서울말 배우고 해야 되지. 그래 뭐 신라 경주가 수도였으니까 뭐 그랬지에 밥 먹었지에 이게 이런 경주의 말을 배워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 제대로 운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경주에 와서 너의 충성심을 보여봐라 라는 의미가 좀 더 강했어요. 어쨌든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이제 통일신라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완전한 융합이 되지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다음 강의에 하게 될 이제 아시죠? 유명한 남북국시대 발해랑 신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뭐 빌미를 제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독서 상품가를 실행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골품제도가 남아 있고 백제랑 이제 고구려의 귀족들은 진출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거는 이제 군사 조직도 개편을 했어요. 이제 좀 더 이제 어 중앙군과 지방군을 나눠서 이제 좀 지방 통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나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보통 이제 기출 문제로 자주 나오는 왕이 이제 신문왕이 있는데 신문왕은 이제 맞아요. 발음은 이제 신문 볼게 할 때 그 신문이랑 똑같은 신문인데 이제 좀 신문왕이 좀 업적이 많아요. 제가 신문왕 업적만 따로 이제 좀 불러드릴게요. 김홍도를 나는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구주 오서경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군으로서 구서당을 실시하였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예요. 노급이 이제 월급을 주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관리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을 노급, 월급으로 갖게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농민 수탈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그 세금을 내면 그 세금에서 노급, 이렇게 월급을 주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나는 그 수입이 이제 자기 월급이니까 국가에 더 충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쵸
이 월급이 변동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노급 제도였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은 이제는 그쵸 흉년이 들면은 10만 원 가져가고 뭐 풍년이 들면은 200만 원 가져가고 이렇게 그쵸 일정하지 않게 땅 크기는 똑같은데 월급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화 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받은 귀족,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을 받은 귀족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수탈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